조정 대상 지역 내 3주택자는 12%의 취득세를 내니까 취득세가 4배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배. 내 집 마련을 할 때 처음에 좋은 집을 잘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똘똘한 건 한 채. 네. 근데 겨울론꽃님, 내 네. 집 마련 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각자 한 채씩 갖고 있다가 결혼하면서 두 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도 맞아요. 비과세가 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에도 가능해요. 결혼해서 불이익 주면 기분 어때요? 안 좋죠. 그래서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제 남편도 집이 한 채가 있고 아내도 집이 한 채가 있어요. 그 상태로 결혼을 했다. 혼인신고를 그러면- 했다. 네. 그러면 결혼을 해서 집이 두 채지만 그렇지만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집은 비과세를 해줘요. 10년이에요, 그게? 결혼 후에 10년? 네. 그렇게 길었나요? 원래 5년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작년 11월 달에 요거를 10년으로 바꿔줬어요. 아, 바뀌었어요? 아, 몰랐네. 그래서 이게 바뀌었을 때 되게 좋은 게 결혼한 날부터가 아니라 양도일 기준. 양도일 기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만약에 지금 2018년도에 그쯤에 만약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년이지 않죠? 네. 그러면 원래는 비과세가 안 되죠. 지금 파는 집은. 5년이 넘었으니까. 네, 기존에는 그쵸. 5년이었으니까 비과세가 안 되는데 이제는 2018년이면 2028년에 28년까지 비과세인 거예요? 네, 그때까지. 그래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어요. 진짜 언제 깜짝 그랬다고요? 작년 11월부터. 아, 얼마 안 됐네. 네, 맞아요. 5개월 전이네. 5개월, 6개월 전이네. 그러니까 몰랐어. 공부를 하면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나오죠? 바뀌죠? 또 공부해야 돼요. 매년 바뀌니까. 매년이면 감사하죠. 그래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무사들도 포기하는데 일반인들이 이걸 어떻게 해요? 어때요? 거주를 안 한 거잖아요. 안 해도 비과세 받는 방법이 혹시 뭐 있을까요? 원래는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 안에 집을 사면 2년 이상 보유도 하고요.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비과세가 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집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이걸 세입자한테 임대를 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난 당연히 이제 비과세가 안 되는지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거든요. 계약갱신 청구권 쓰면 소콜님 원래 보증금이 1억이었어요. 그러면은 막 못 올리잖아요. 5%. 2억으로 못 올리잖아요. 5%밖에 못 올리죠. 1억 500. 내가 의도한 건 아니나 그렇게 5%밖에 못 올리거든요. 그래서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을 사고 나서 2년 동안 임대를 주고 그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5% 이내로 올린 상태에서 또 2년을 임대를 준 거죠. 총 4년 임대 준 건가요? 네, 그래서 이분이 비과세를 받았어요. 내가 거주를 안 했는데? 네. 1세대 1주택일 경우에 그런 거죠? 2주택은 안 되죠? 네, 2주택은 안 돼요. 상생 임대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직전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처음에 한 임대차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 그리고 여기서 5% 이내로 올린 다음에 이 임대차를 2년 정도 상생 임대차 계약을 하면 그러면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거주를 한 걸로 봐서 비과세를 해줘요. 그래서 거주 안 하고 그냥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 쓴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해줬던 건데 세금 혜택이 생겨버린 거죠. 비과세는 양도 차익이 세금이 하나도 없다는 건데 굉장히 큰 혜택을 맞아요. 주네요? 그래서 이게 근데 완전 비과세는 아니고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는 다 비과세를 해주고 조건이 있군요. 12억이 넘어가면 12억 초과분에 대해선 세금을 내요. 근데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더라도 상대적으로 엄청 많은 혜택이죠. 양도 차익이 1억 발생하면 세금이 2천 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점점 줄여주는 거니까 엄청난 세금 혜택이죠. 1세대만 혜택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양도할 때 1주택일 때만 가능해요. 요번에 그 민주당 대표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정책은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댈 것이다. 세금도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댈 것이다. 이런 식의 방송을 하는 걸 봤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제 초점이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대로 지금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부동산 정책은 가급적 손대지 않겠다. 부동산 세금도 그냥 그대로 하겠다. 그러면 일단 취득세. 지금 다주택자들은 8%, 12% 이렇게 취득세 많이 내는 거 그대로 많이 내겠죠. 그러네요. 유지하겠다고 했으니까. 완화가 손을 되지 안 대겠다. 않으니까? 완화가 아니라 네. 유지하겠다. 네, 그러네. 그러니까 다주택자인 분들은 더 힘들어지겠죠. 다주택자들은 왜냐면 힘들어지는군요. 집을 팔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뭔가 투자를 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취득세 12% 내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게 조금 그럴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집을 팔 때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2주택자는 20% 더 내고요. 3주택자는 30%를 더 양도세 중과. 그것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윤석열 그 대통령께서 유예를 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은 양도세 중과를 안 해줬어요. 중과세를 더 원래 세금을 내는 걸 일시적으로 풀었던 거죠. 26년 5월 9일까지는 일단 유예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대통령령으로 유예 기간을 놔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에서 내려오셨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지금 있는 법은 그대로 가고, 대선 치러지고 나서 그 대통령 분께서 이걸 만약에 더 이상 연장을 안 해준다? 그러면 올해 새로 바뀌니까 올해서부터 바뀌는 게 아니라 네. 먼저 분이 내년까지 한다고 그랬으니까 내년까지 유지가 된다고요? 일단은 지금 법은 그러한데,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 분께서 다시 대통령령으로 취소한다? 네, 이거를 이제 그냥 다시 바꾸겠다? 그럼 또 바뀔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다주택자분들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집을 팔 때 세금을 20% 30%더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양도차익이 1억이 생겨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세금을 2천 정도 내요. 그런데 2주택자가 돼서 20%가 중과가 된다? 그러면 4천만 원을 더 내요. 2배네요? 네. 그리고 3주택자가 된다? 몇 프로 더 내면 5천만 원을 내니까 5천만 원? 네, 50% 반 가까이가 그냥 세금으로 이제 날아가게 되는 거죠. 양도차익의 반이 날아간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다주택자 분들은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취득록세도 중과가 되면 12.4%를 내고 팔 때도 또 50%를 내고, 맞아요. 그럼 그거만 해도 60%가 넘네요? 아, 네. 물론 그 취득세 낸 거는 양도세 필요경비로 제해주긴 하는데, 그만큼이 다 빠져버리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조금 더 세금을 많이 내죠.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투자 환경이 점점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네요. 그게 계속 유지되니까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럼 1주택자들은 계속 지금처럼 혜택을 주는 분위기? 최근에 그 이재명 후보가 나왔던 유튜브를 보니까 그분이 나와서 딱 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투기적 요소는 억제하겠지만 실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어떻게? 아니, 돈 벌어서 비싼 집을 이제 사겠다는데, 고가 주택을 네, 사시는 분들? 그거를 우리가 막 죄스럽게 그렇게 여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주택자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선거 전이라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닐까요? 선거 후에는 또 말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현재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네, 제가 뭐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이 되든 그래도 나라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취득세 얘기 많이 했는데 표를 한번 보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취득세 한번 제대로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데, 1세대가 어느 지역에 있는 주택을 몇 번째로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어느 지역에 있는 몇 번째로, 어느 지역에 몇 번째로, 이 두 네, 가지만 맞아요. 생각하시면 되네요. 네, 그럼 맞아요. 어느 지역이라 하면 여기 표에서 보듯이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라는 거고, 네. 첫 번째냐 두 번째 주택이냐 세 번째 주택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맞아요. 거죠. 네. 요 표로 깔끔하게 정리되네요.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집을 살 때는 1주택자분들은 1에서 3%의 취득세를 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택을 취득한다. 조정 대상 지역의 두 번째. 그러면 8%.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는 12%의 취득세를 내요.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첫 번째 주택 취득할 때,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그때는 1에서 3%의 취득세를 내고, 세 번째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8%, 네 번째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12%의 취득세를 냅니다. 그럼 실예로 금액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시죠. 강남구 1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강남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세금을 5천 정도를 내요. 5천만 원.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주택을 취득을 한다. 그러면 1억 2,6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고요. 2주택이죠. 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를 세 번째로 취득을 한다. 3주택. 내가 집이 이미 두 채가 있어서 강남구에 세 번째로 집을 산다. 하나 더 산다. 그러면 취득세가 1억 8,600만 원. 너무 차이가 크죠. 12%. 네. 그래서 15억짜리면 거진 2억을 내는 거네요. 여기다가
그 부동산 수수료까지 하면 2억을 내는 거예요. 만만치 맞아요. 않아요. 그래서 근데 쉽게 생각하면 강남구에 15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3%의 취득세를 내거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3주택자는 12%의 취득세를 내니까 취득세가 4배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배? 네. 4배.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할 때 처음에 좋은 집을 잘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똘똘한 건 한 채. 네. 왜냐면 안 그러면 취득세가 계속 나가니까. 개수가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불리하게 만든다는 거야. 근데 그 정책이 전 정권 5년, 요번에 내려간 정권 3년,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새로 들어올 것도 정권도 이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결론은 다주택자들은 불리하다. 내 집 마련 한 채, 실거주 똘똘한 놈 한 채 하는 인서울, 인강남, 그리고 뭐 부산에서도 제일 좋은 지역, 광주에서도 제일 좋은 지역, 그러니까 똘똘한 놈 한 채, 그 지역에서 제일 비싼 거 한 채만 사라. 뭐 집으로 장난치지 마라. 이런 정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 집 마련 꼼꼼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똘똘한 놈 한 채로. 네, 오늘 겨울눈꽃 박나리 세무사님을 만나 뵙고 내 집 마련할 때 필요한 세금 얘기를 나눴어요.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떨렸어요. 별로 안 떠시는데. 제가 이런 유튜브 촬영이 처음이거든요. 오늘 처음이에요? 이렇게 강의는 하고 유튜브 강의도 강의는? 있지만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이렇게 한 건 처음이에요. 인터뷰 처음이에요? 너무 떨렸어요. 스쿠님이 안 계셨으면 못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또 구독자분들하고 만나뵐 수 있어서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이 방송을 보시고 박나리 세무사님하고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연락을 드려야 되나요? 네, 저희 사무실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밑에 참고하십시오. 네, 그리고 제 블로그도 있으니까 같이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유튜브 채널 없으신가요? 곧 만들겠습니다. 빨리 만드십시오. 앞으로 잘 준비해서 또 유튜브 채널로 찾아뵐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